입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청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안녕하세요. 도봉이 나은 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좋네요, 도나스. 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왜 국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의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됐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용해인? 네, 이제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지난 월요일에 이제 야3당의 공동 발의로 발의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24시간이 지나서 72시간 전에 이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이전에 법사위에 회부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이제 그 안건이 올라와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제안 설명과 표결이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대정부 질문이 지금 3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 표결을 하자는 걸 보통 이게 또 관례와는 또 다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관례처럼 맨 앞에 하자라는 이제 두 가지 표결을 하고 그 끝에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자, 탄핵안 가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위원장? 우려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 이상민 장관이 비호감이라는 데에서는 네. 전 국민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유가족들이 있는데,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요. 예,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저는 훨씬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탄핵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수 과반만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무위원회 직무가 이제 배제가 될 테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소추안 발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탄핵이 그 정부를 발목 잡는 수단으로 잘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특히 이제 중남미 국가들을 보게 되면 탄핵의 일상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탄핵이 난무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헌정사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돼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있는 장관이 공백이 될 테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안 그래도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상당 부분 차질을 빚는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이태원 참사는 매우 충격적인 참사였고요. 예.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해임 건의안, 또 국정조사, 그리고 충분히 대통령의 시간을 보자 나서 드디어 탄핵을 한 것입니다. 2월 5일에 이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이 유가족들의 이 슬픔과 아픔들을 저희가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이 소위 위증, 알면서도 몰랐다고 발뺌하고 오리발 내밀고 이러면서 더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정조사 끝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결심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야 더 이상 이제 공직사회가 시민의 안전을 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달라 이러면서 지금 서울시하고 강한 좀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요, 정부가 참사 유가족들인데 좀 보듬어주면 안 되는지, 항상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투사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제가 서울시 입장을
꼼꼼하게 들어보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유가족이랑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 참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서울시는 유가족분들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분향소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것은 처음에 녹사평역을 제안을 유가족분들께서 먼저 하셨고 두 가지를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네. 이태원 근처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녹사평역을 제안을 하셨고 공공기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녹사평역을 서울시에서 제공을 했었던 것이고요. 거기가 무슨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뭐 구석에 배치돼가지고 어떤 남는 자리를 드렸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오히려 좀 빛이 들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플랫폼 앞에 설치된 거라서 훨씬 더 추모하기는 좋은 공간이라고 서울시 입장이 지하 있습니다. 4층이니까 빛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빛이 드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빛이 드는 공간입니다. 용인 의원님? 네, 그 탄핵 관련돼서 저희 그 대통령실의 의회주의 파괴 관련돼서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땡땡 저 땡땡 발언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의 그게 이제 국회를 향한 발언이었다 우리나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의회주의를 운운한다는 건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지나가는 그 동물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녹사평역 지하에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쉼터 유가족분들 이제 녹사평역 위에 이제 분향소가 있기 때문에 쉼터를 네. 설치하는 맞아요. 이야기를 좀 논의하셨던 거지 분향소 이야기를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서울시가 다른 것보다 좀 성실하게 유가족들과의 소통에 임하고 있느냐는 제가 예전에 국정조사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서울시에도 이제 호소드리고 요청드리고 했던 거지만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하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에서 계속 유가족 분들의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면 사실은 공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평가를 좀 하시고 유가족들과 함께 공식적인 대화로서 좀 그 성실하게 그리고 신뢰 관계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김재섭 위원장님. 네. 자, 김기현 의원과 손잡은 나경원 전 의원 표정은 조금 씁쓸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천하람 후보 얘기로는 네. 가정법원 나오시는 분들 모습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두 분 얼굴이 그렇게 다 썩 유쾌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도 나경원 의원의 표를 흡수한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어떤? 예를 들면 지금 당내에 어떤 주류를 잡고 있는 사람이 네. 바로 김기현이다. 그렇죠. 네, 그 사인을 보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당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은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당내 인사들에게 김기현이 지금 그 우리 당내의 주력 주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내주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뭐 사실 누가 봐도 나경원 의원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출마 선언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외압과 압력도 작동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경원 후보는 완주하지 못할까? 아직도 의문점이 있죠. 사실 김기현 의원과의 회동도 사실상 정복 인증, 굴복 인증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마치 지지를 표명한 것처럼 이런 연출을 억지 연출을 하면서 나경원 후보의 얼굴을 보면 정말 이 얼굴 표정이 썩다 못해 울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진심이 전달됐으리라 보고요. 굳이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실 거면 그냥 선거를 하지 마시고 임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예비 후보에서 탈락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번에 자격심사 탈락 과정에서 신혜식 김세희에게 미략이나 협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니까. 네. 그런데 어떤 자리를 요청했다 그 얘기를 신혜식 씨가 직접 저 강신업 변호사한테 얘기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뭐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죠. 아무 말이나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네, 과거에.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신빙성을 두진 않고. 네.
지금 선관위에서 그분들을 컷오프를 했잖아요. 예. 근데 선관위의 재량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예.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쫓겨났던 과정은 실제로 당내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신 것이고요. 예. 선관위는 생각보다 재량이 굉장히 커서 여론조사 지금 그렇죠. 100%지만 7대3에서 과연 역사태 방지를 넣을 것인가, 1차 컷오프는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당원 단계에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가 다 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재량의 폭이 굉장히 넓게 당원 단계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신업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용해인 의원님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계속해서 정말로 제가 21세기 2023년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를 의심하는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 후보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나경원 여기 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제가 저였으면 출마할 것 같다라고 나경원 대표 출마 예상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경원 대표에게 그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참 정치적 소신과 자존심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한 선택을 나경원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의 정무 개입, 정무수석의 계속 당권 개입,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거칠어요. 제가 봐도 좀 거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직까지는 좀 무리긴 하지만, 아니 대통령의 입장이다 하면서 정무수석 이건 대통령의 뜻이야 그렇게 비대위원장한테 전했다,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정무수석의 얘기니까 단정하기는 정무수석의 이야기가 어떻게 대통령의 뜻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저는 김기현 의원한테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최근에 이제 높은 지지율은 이런 반사작용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반사작용이 지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 전에 계속 먹혔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누적이 되면 안 되고, 특히 이거는 저 대통령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300만 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의 무게가 300만 원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의 무게는 정치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사실 지금 저희 당내 고문들 이런 분들 몇천만 원씩 내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당대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대통령실 발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누가 봐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저는 확실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협박, 회유, 매수 이런 부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하라 마라. 아니 어떻게 이 정무수석일지라도 대통령의 비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비서가 공당의 당대표 후보를 상대로 말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전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오히려 대단히 자존심과 명예의 실추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네. 천하람 다코스 후보로 지금 꼽히는데 네. 파괴력은 어디까지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 파괴력은 이준석을 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를 받는다, 이 여기를 넘어서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냥 마라탕 같은 사람이고, 마라탕이요?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예. 천하람 위원장은 좀 짜장면 같은 사람이거든요. 언제 찾아도 맛있는 구수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비슷한 어떤 정치적인 그렇죠. 동질감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어쨌든 마라탕도 그렇고 짜장면도 그렇고 중식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 중식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 여기까지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게 10%든 15%든 그게 다 차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확장력을 갖고 중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짜장면이 맛있다는 걸 어필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넘느냐 여부에 따라서 천하람 위원장의 파괴력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아들
50억 클럽의 곽상도 의원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무죄다. 이거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무죄예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혜인 의원님? 네, 저는 아까 이상민 장관 탄핵안 이제 논의하고 있을 때 사실 그 속보가 들려와서 저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역시 충격을 금치 못하는 일이었는데요. 50억 퇴직금이 그 최고 경영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퇴직금인지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인터넷 짤방이라고 하죠. 그런 네.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최고 경영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퇴직금을 받아간 것을 퇴직금으로 인정해줬다? 저는 이 판결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좀 납득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납득 잘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 50억의 대가성이 없다? 그거는 이 수사를 맡은 검찰이 무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점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도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만 네. 그 수사기관의 무능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건이랑 연계시킬 필요도 없이 네. 그냥 이 사건만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이번 수사가 무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검찰총장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하고 지금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뇌물은 무죄는 당연하다. 검찰 수사한 것이 아주 이해 불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30대 초반이 2년 근무해서 퇴직금 50억을 받는다면 네. 그리고 그게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이 세상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문제지만 법원 또한 검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 수사 근거에 의해서 판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명백히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다. 예. 명백하게 검찰이 제대로 된 공소장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이 50억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상당 부분 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말 사법지옥 그리고 선택적 수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결은 존중받아야 되는지 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주십시오. 장경태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지금 차려왔다고 연락 왔어요. 얼른 가세요. 인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추진하겠다.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아니 원래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시면 되죠 네. 그럼 국민의힘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도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제 했어요. 네,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탄핵안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의 의석수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탄핵도 어렵고 특검법도 어려운 것을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핑계들 대고 계시는데 법사위원장 바꿀 수 있잖아요. 민주당 의석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21대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에게 단 한 석도 상임위원장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패기는 왜 지금 발의를 못 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특검법도 그렇고 탄핵안도 그렇고 민주당 내 지지층 분들의 어떤 불만 여론 같은 것들을 달래기 위한 힘자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시겠죠. 저는 하시라고 응원드립니다.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법사위원장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하시면서 정말 답답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것과 별개로 그때 이제 전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이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원구성을 한 거였고 지금은 이미 원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공범들 판결이 나옵니다. 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여론도 어느 정도 불이 붙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은 좀 불가피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답을 어쨌든 정해놓은 거잖아요. 특검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이끌었던 국면 내내 특검 얘기가 나왔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장외투쟁하는 것도 그렇고 뭐 탄핵안도 그렇고 특검법도 그렇고 결국 민주당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돌파할 구멍이 없다. 이것 때문에 저는 특검을 전제해놓고 지금 어떤 정치적 행동들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다시 검찰 소환에 응합니다. 이번에는 또 대장동 관련해서 더 조사할 게 있다고 검찰이 불렀는데요. 또 백현동 수사도 압수수색도 지금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피곤한데요. 네. 혐의가 뭐 적게는 6개, 많게는 11개 정도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혐의가 있는데 수사는 해야죠. 하나씩 각 혐의에 대해서 한 번씩만 불러도 11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많은 거죠. 저는 그랬던 경찰과 검찰이 왜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이상민 장관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는지, 윤희근 경찰청장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는지,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는 왜 하지 않았는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걸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뭐 야삼당이 져야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유죄를 입증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검찰에게 있고, 그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검찰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안 하느냐, 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 안 하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의 수사를 가지고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다른 데 왜 안 하냐라고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 잘못이 있는 거고 혐의가 있는 것이고, 거기도 잘못이 있는데 왜 검찰 수사하냐, 이 형평성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나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이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도 무혐의 나온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GH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찰에서 무혐의 하잖아요. 잘못 없는 거는 무혐의 내립니다. 김재섭, 용해인 김재섭 두 분과 공동 혁신구역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돌아옵니다.